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8번째 시간으로요. 진보사관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진보사관이 형성하고 또 변화된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감계, 상고, 순환사관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문하고 말이에요. 묻지 않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는 이제 진보, 그렇죠? 예, 진보적인 이 역사관이 결국은 근대에 출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등장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는 서양에서는 이제 진보사관이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예,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진보사관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말이에요. 고대 중국과 그리스 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그러니까 동서양이죠. 그렇죠? 동서양을 막론하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감계, 상고, 순환 이렇게 세 가지의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전통적 사관의 종류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뭡니까? 감계사관입니다. 이제 감계사관, 감계사관. 그다음에 상고사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순환사관 이렇게 세 개. 자, 감계사관이라는 건요. 역사 속에서 귀감이 될 만한 귀감이라는 건요. 어떤 교훈, 본보기, 모범, 그렇죠? 거울, 그렇죠? 본받을 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덕적 규범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역사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삼는다는 거는 정한다,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교훈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감계라는 의미가 바로 교훈이라는 겁니다. 감계. 아셨죠? 예, 귀감이 되는 그러한 역사관. 예, 이런 것이 이제 감계사관이다.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다음에 상고사관이라는 건요. 그 이상적 가치 기준을 이제 고대에서 찾는 겁니다. 이 상고. 그죠? 고대에서 찾는 거죠. 즉 아득한 그 고대에서 일종의 황금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황금 시대라는 것은 이 평화와 행복이 최고조에 이르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윤리가 쇠퇴하고 그렇죠?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이상적 그 본래 바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거죠. 회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상고사관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안에 고자가 있으니까 고대다. 이렇게 감계는 귀감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입니다. 순환. 그렇죠.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연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에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 그렇죠. 되풀이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주기를 가지고 되풀이한다. 이렇게. 이게 순환사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단어 자체 안에 다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세 가지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적 기준을 고대에서 찾고, 그렇죠? 예, 상고사관이잖아요. 선대의 원형, 그렇죠? 감계사관.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 순환된다. 순환사관이잖아요. 이런 관점들을 형성한 겁니다. 전통적 역사관의 이제 형성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적 역사관은 어떠냐?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 그 진보적 관점이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사관과 전통적 역사관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건요. 감계사관은 역사 속에서 귀감이 될 만한 거죠. 그죠? 도덕적 규범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마광이라든가 리비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받거나 모방해야 할 일과 또 악하고 치욕적이며 부끄러운 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후자를 경계한 겁니다.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을 경계하고자 피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감계사관입니다. 그래서 귀감이 될 거에 귀감의 감자, 경계할 거에 개자. 그래서 감계사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귀감과 경계에 합성된 단어가 감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상고사관입니다. 상고사관이라는 것은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고대 국가인 하나라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그 전설적인 나라 하나라, 은나라, 그렇죠? 하은주 해가지고 이상 국가로 이제 본 겁니다. 태평 시대, 그렇죠?
이를 본받고자 했던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주공이. 그래서 공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상고사관적 견해, 공자가 말하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요, 이 고대에서 찾았잖아요. 그 이상적 가치를. 그러니까 이러한 공자의 생각은 상고사관적 견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순환사관은 이제 보시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인간 정치체의 역사는 예의 없이 이렇게 이런 순서, 이런 단계를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라고 언급했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순차적인 단계와 과정이 반복되고 되풀이되죠. 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순환사관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욱더 깊이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플라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요, 인간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다가 큰 파국을 겪고는 다시 야만으로 되돌아간다. 그죠? 이 되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순환사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고사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계사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낚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다섯 번째, 이제 인간 사회가 야만의 상태로 시작했다는 이 플라톤의 견해는 여기서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았으니까 이것은 상고사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야만에서 문명에서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계속해 왔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오히려 순환사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견해는 고대에서 찾는 상고사관이 아니라 순환사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능특강에 나온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니까요. 정확하게 꼼꼼히 기억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상고사관은요,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전부 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용으로 복귀해야 된다, 회귀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 전통 역사관은 감계, 상고, 순환사관 중 어떤 것도 대립된 세력 간의 투쟁이 있어야만 역사가 발전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투쟁이 있어야만 역사가 발전한다. 이거는 전통 역사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진보사관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문단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진보사관의 출현 배경입니다. 이제 등장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살펴보시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그 진보사관이에요. 17세기 유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출현한 거, 출현. 또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됐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7, 18, 19세기 이렇게 한 세기마다 이렇게 드러내고 확산되면서 지배적인 관점으로 변모한 거네요. 그래서 진보사관의 확산 과정은 이제 출현했죠, 확산했죠, 지배했죠. 3단계. 그렇죠? 출현, 확산, 지배.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갖고 있네요. 자,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이제 계몽 사상기를 거쳤다고 했죠. 그리고 급속히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세요. 중요한 부분.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이러한 것을 이제 이끌어간 것은 17, 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라는 것이랍니다.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 재미난 제목이네요. 진보사관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에요. 이 논쟁의 핵심은 뭡니까?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여겼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이 학식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 된 거죠. 이 논쟁이니까. 이러한 논쟁은 결국 뭡니까? 진보사관이 등장하게 된, 출현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시발점이라는 건 어떤 일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사관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자,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죠. 권위의 상징.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권위자들에게. 또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오로지 이제 막강한 권한이 있네요. 하지만 대조죠, 대조.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이성. 과학혁명이 진행됐어요.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이제 고대랑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그 영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그래서 고대와 근대를 지금 비교한 거고요. 진보사관의 출현 배경을 지금 계속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출현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 17, 18세기
인류의 진보와 역사 발전을 낙관했다고 합니다. 이 진보사관이. 자, 보세요. 고대인을 앞섰다. 앞섰다는 얘기는요, 높은 수준에 있거나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대인들이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 또 회의론을 주장한 데카르트, 이러한 철학자들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했다. 그렇죠? 예. 자, 무장했다라는 건요, 어떤 일의 마음이나 사상이겠네요. 여기서는요. 이런 것을 단단히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갖춘다. 사상을 단단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고요. 추종한다는 거죠. 이성과 과학에.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17, 18세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근대인들이에요.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다. 이건 전통적인 그런 역사관이잖아요.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 유년 시절. 단지 그냥 과거다 이거예요. 과거다. 그러니까 상고사관 있죠. 우리 전통적 역사관 중에 그 상고사관을 지금 부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순환사관도 부정한 거니까 결국은 전통사관을 지금 부정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죠? 생각하면서 근대를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 방식이 이제 비유와 유추가 쓰인 겁니다. 여기서 상고사관을 부정하는 건데, 이제 순환사관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귀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정리하는 것을 전통적 역사관을 부정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전통적 역사관을 부정한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제 들었습니다. 18세기. 콩도르세라는 철학자입니다.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 실론이라는 책에서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았어요. 장애물이죠. 어떤 제한도 존재 않음을 천명했다. 천명이라는 건요, 어떠한 입장 사실을 밝힌 겁니다. 즉 언명이라고도 합니다. 언명. 그래서 진보에 대한 뭡니까? 나름대로의 확신, 그리고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아셨죠? 마치 비유죠. 설명 방식은 비유, 유추도 됩니다. 동물이 점점 자신의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켜 왔듯이 인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육체적 발전에 적절한 교육이 가해지면 정신, 지적, 도덕 이런 것들이 계속 진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거는 평가했다. 그렇죠? 평가한 겁니다. 진보에 대한 이런 지나친 낙관론, 자, 과도한 낙관론이네요. 과학과 이성의 힘에 대한 과도한, 그죠? 지나친과 과도한이 같은 말이에요.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보사관의 과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기반, 과학과 이성의 힘에 의해서 진보사관의 낙관이 과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확신, 낙관적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이 제시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산문단을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했던 이 근대인들은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이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죠?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콩도르세라는 사람은 육체 발전에 적절한 교육이 더해지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계속 진보할 수 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니은과 기억을 얘기했는데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제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이고요. 이 기억은 전통적 관점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가 이상학적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 차원에서만 발전한다고 주장했냐? 아니다라는 거죠. 물리적 차원에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도덕적 측면까지 발전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진보사관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신뢰를 전제로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또 니은은 기억과 달리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그렇죠. 이 진보적 역사관은 바로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역사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 겁니다. 전통 역사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3문단을 정리하시겠고요. 이제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4문단. 자, 진보사관의 절정을 보여준 이제 콩트의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정이에요. 진보사관의 절정이라는 건 최정상. 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조라는 건 사상의 흐름이에요. 이 근대 실증주의가 바로 그렇다. 콩트의 그 실증주의가 진보사관의 절정을 알려주는 그런 거네요. 콩트는 이런 책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대요.
실증 정치학 세계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 그래서 인류는 가족에 기초해서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기초해서 사제, 군인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단계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가족에서 이제 국가로 바뀌었네요. 사제와 법률, 군인이 법률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 지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형 이상학적 단계인 중세로 이제 발전이 됐다. 신학에서 이제 형 이상학적 단계로 바뀐 겁니다. 이 득세라는 것은 세력을 얻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회 단위로 여기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꽁트의 3단계 진화 법칙. 아셨죠? 고대에는 신학적 단계, 그 다음에 중세에는 형 이상학적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실증적 단계가 근대 단계라는 거, 3단계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의 진보 사관은 꽁트죠.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서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라는 건 단계나 계층 따위 등급이에요. 존재한다. 그리고 특히 자연과학을 거쳐서 사회과학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거친 다음에 사회과학으로 발전하는데 실증적인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지탱이라는 걸 유지하고 부지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합니다. 근간이라는 거는 근본이다, 기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본이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꽁트는 사회과학을 실증적 단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개념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꽁트의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내신에서. 자, 구분하는 거요. 자, 5번째 이제 문단에 보시면은 이제 19세기 해겔과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갈등론적 진보 사관이 나옵니다. 이제 최절정에 이르렀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갈등이 되면서 이제 약화되겠죠. 우리 소설의 단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정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죠? 결말로 이제 이어지죠.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연극에서는 하강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 19세기로 넘어갑니다. 17, 18, 19세기로 넘어갑니다. 19세기 진보 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 그렇죠? 18세기의 그 낙관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갈등을 전제로 한다. 어떤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끼리 갈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보사관의 관점을 따른 거예요. 자유가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하는 다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지향이라는 건 지향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게 지향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접근을 주장했다. 이 정반합이라는 거죠. 정반합. 아셨죠? 어떤 흐름이 있으면 정의예요. 반한다, 반이죠. 비판적으로 지향한다, 이게 바로 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반합적인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인데요. 이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사물을 위주로, 그렇죠? 각 역사 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했어요. 판단한 거죠. 결국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한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완성될 것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한 겁니다. 오로지 이러한 판단을 이제 마르크스는 한 겁니다. 그래서 투쟁이라는 단어, 대립이라는 단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승리라는 점에서 다른 철학자와 비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르크스의 관점은 19세기에 나타난 진보 사관 중에 하나고요. 계급 간의 갈등을 근거로 삼아서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한 게 아니라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싹 나오면서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의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O와 X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사가 진보한다고 보았던 19세기 마르크스 역사는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 그렇죠? 대립되는 두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승리가 되면서 결국 역사의 진보가 완성됐다. 이제 절정이 아니라 완성된 게
됐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마르크스에서는. 아셨죠? 예,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6번째 단락을 가시는데요. 20세기 진보사관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 아셨죠? 예. 하지만 진보사관은 20세기에 들어서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급속히 이제 약화됐습니다. 급격히 확산한 것과 또 대조가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20세기에 있었던 세계대전은 진보사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약화했다. 20세기 지식인들은 두 번의 대전을 치르고 경험한 거죠.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의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비인간적인 살육, 전체주의적 독재,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들, 예, 횡행하는 이 암울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와 반대인데요. 암울한 미래상입니다. 귀결된다. 귀결은 종결되고 결과가 된다, 끝이 된다, 귀착된다 이거죠. 가능성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쟁을 통해서 진보와 반대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 귀로 확인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기대와 이상이 이제 디스토피아라는 실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 현실은 뭐다?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보사관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비록 세계대전과 냉전은 종식, 끝나거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 그죠? 환경이라든가 전쟁에 대한 이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또 가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의 공포를 역사 발전의 증거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거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사관의 반례에 대한 해당하는 예의지 증거로 간주한다. 이 간주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어가 저는 모든 글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단어를 꼼꼼하게 강의마다 더 넣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 단어를 찾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라도 넣어주고 자꾸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늘면서 독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단어 하나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굉장히 독해도 잘하고 명사 잘못 읽어서 또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역사관을 소개했죠. 그리고 진보사관이 나타나게 된 배경, 변화 과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 상고, 순환사관이 강력한 연결고리를 갖고 존재한 겁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지만 대조죠, 대조. 벌써 이런 단어만 봐도 17, 18세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유럽에서 이성과 과학이 중시되면서 이제 진보사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 중시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진보와 역사 발전을 낙관하는 진보사관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됐고 19세기에는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서 갈등론적 진보사관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대전, 냉전, 환경, 핵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보사관이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쭉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설상 특징이 벌써 이 통시적인 관점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상 특징을. 첫 번째, 근대 이전의 전통적 역사를 설명한 뒤, 그렇죠. 근대 이후 진보사관의 발생과 변화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발생과 변화예요. 특히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진보사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시적, 제가 얘기했던 이 통시적 고찰,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것과 대립되는 단어는 공시적이라는 겁니다. 공시. 아셨죠? 같은 시대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시와 공시를 정확하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에 대한 상이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됐고요. 이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다. 이건 없네요. 그렇죠? 역사의 진보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열거하고 이를 절충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을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이한 관점이 제시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비교해서 장단점을 제시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제시했죠. 또 각각의
역사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사관의 변화 과정이 나왔죠. 변화 과정.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사관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한 거고요. 진보사관의 관점에서 전통적 역사관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마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서로 비교만 했지 뭐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꼼꼼하게 정확히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보사관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라는 인문예술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 반드시 눌러 주시고 추천까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